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지름 57에서 130m의 아스트로이드 2019 OK라는 소행성이 초속 24km로 지구에서 73,000km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5분의 1에 불과할 만큼 아슬아슬한 거리였기에 수많은 지구인들은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 OK가 만약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에너지를 냈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충격 에너지만큼 예상 생성자 수도 엄청났습니다. 또한 2억 년간 지구의 주인공으로 번성했던 공룡의 주요 멸종 원인도 약 6,500만 년 전 멕시코 유타칸 반도에 충돌한 거대 소행성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소행성은 우리에게 뚜렷한 존재였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2015년 7월 또 다른 소행성 2011 UW1582이 지구와 약 240만 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묻힌 백금만 약 1억 톤 정도로 당시 시세로 무려 5조 4천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행성은 우리에게 있어 위협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행성은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행성으로 뭉쳐지지 못하고 남은 행성 잔여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성을 형성하는 대신 지금까지 서로 충돌하여 조각으로 분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소행성대라고 하며 이곳에는 지름 1km 이상의 소행성들이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행성들 중에는 긴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어 수성보다도 태양에 접근하기도 하고 천왕성 궤도까지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구 주위에도 최근까지 약 1만 9천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구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근지구천체라고 불립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소행성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UW1582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의 소행성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 있는 소행성 중 약 10%는 광산 개발이 가능한 M형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소행성은 스펙트럼형에 따라 크게 C형, S형, M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M형 소행성은 철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빛을 비추면 10% 정도만 반사하기 때문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 이외에도 니켈, 마그네슘, 규소, 금, 백금, 이리듐, 팔라듐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소행성 전체가 돈덩어리 광산 자체인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경우에는 형성되는 과정에서 철이나 니켈은 물론 백금과 같은 중금속의 대부분은 지구 중심의 핵으로 가라앉아 버린 반면 지구와 같은 분화 과정을 겪지 않은 소행성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함량의 금속 자원이 그대로 표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백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지름 500m 정도의 크기의 소행성의 가치는 무려 2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경 원이 넘는 가치인 것입니다. 소행성뿐만 아닙니다. 달에도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륨-3이라고 하는 핵융합 원료입니다. 달 표면의 먼지 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헬륨-3은 태양으로부터 날라온 것들로 매장량이 100만 톤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헬륨-3을 이용한 핵융합 반응은 중성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달에서 채취하는 양만으로도 인류 전체가 수백 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달에는 지구에 무척 귀한 히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에는 수많은 운석이 충돌하였고 그 운석에서 떨어져 나온 다양한 광물이 표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에서의 자원 채취는 지구에서처럼 땅을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 훨씬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SF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탄탄한 기술력과 사업적 타당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희귀원소라도 로켓을 이용해 직접 채취하는 방식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로켓은 원료가 중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반 성능은 극히 떨어지는 데다 거리가 멀어서 발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그대 로봇파를 탑재한 탐사선을 이용해 소행성 조각을 달 궤도까지 가져온 후 이후 필요할 때마다 채굴한 뒤 루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적은 원료로 지구로 희귀 자원을 배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소행성 중 9,000여 개의 얼음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물이나 가스가 얼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여기서 물과 연료 그리고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많은 양의 물과 연료를 우주선에 싣고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름 500m 정도의 소행성에서 대형 유조선 80개를 채울 만큼의 물과 연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행성을 달 궤도로 가져와 차원을 채취하는 방식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그다란 소행성에서 직접 자원을 채굴해 가져오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